부인, 저 왔어요. 청이 왔니? 아이고, 잘 왔다. 안 그래도 생각나서 보러 갈까 했는데. 그러셨어요? 어머, 속 불편하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얼마 전부터 조금씩 저리네. 다른 곳은 괜찮은데 유독 손이랑 발이 그러는구나. 가끔 저리고 감각도 없고. 그러고 보니 약간 부어있고 붉기도 하네요. 그치? 이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손이 저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머, 왜 그런지 군 간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용궁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심청이에요. 간호사님 잘 지내셨죠? 심청양 반가워요. 심청양도 잘 지냈죠? 네, 간호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항암 치료 중 올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손발이 붓거나 저린 증상도 있나요? 제가 지금 승상부인과 함께 있는데 손발이 저리다고 하셔서요. 좀 부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손발이 저리고 부으셨다고요? 혹 가렵거나 빨갛게 부어오르진 않았나요? 가려운 건 잘 모르겠는데 손바닥이 빨개졌어요. 이번 치료 시작하고 나서 이러는데 이것도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으로 봐서는 수족 증후군 같네요. 수족 증후군이요? 네, 수족 증후군이란 항암제를 투여 중인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손 발바닥이 붉어지고 부으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저린 느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피부가 갈라지고 헐거나 물집과 함께 심한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진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내일 부인 모시고 병원에 가야겠어요. 네, 그럼 두 분 내일 병원에서 봬요. 뭐 요즘 자주 뵙네요. 심청양 승상부인. 네, 선생님. 용사님도 잘 계시고요. 네, 요샌 식사도 잘하시고 화장실도 잘 가시는 게 암 진단받기 전보다도 더 건강해지셨답니다.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요. 그나저나 승상부인께서는 손발이 저리시다면서요. 네, 선생님. 유난히 손발이 저리고 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손발이 붉어지고 감각이 무뎌지진 않은가요? 맞아요. 손바닥이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그렇지요, 부인?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감각이 없기도 했어요. 증상을 보니 수족 증후군이 맞네요. 수족 증후군은 항암제 투여 중에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인데요. 손 발바닥이 붉어지고 부으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저린 느낌이 납니다. 심할 경우 피부가 갈라지고 수포가 생기거나 심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적절히 조치만 취해준다면 호전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증상 또한 약물 투여와 연관이 있어서 투여가 끝나고 몇 주 이내로 회복되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에는 통증이 심해지고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수족 증후군은 단지 손과 발바닥에만 나타나나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족 증후군은 땀이 많이 나고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생길 수 있는데요. 손 발바닥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겨드랑이, 엉덩이, 유방 아래 접히는 부위, 타구니 등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족 증후군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족 증후군은 증상이 생긴 후에 관리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상이 없더라도 수족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항암제를 투여받고 계신다면 앞 설명해드리는 방법으로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죠. 알코올이 없는 보습 크림을 매일 6번에서 8번 정도 발라
손발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크림 사용 시 손과 발의 주름진 부위를 집중해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크림을 바른 후에는 면으로 된 장갑과 양말을 착용하고 자면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되도록 꽉 낀 신발은 피해서 발이 조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손발톱을 자를 때에는 일자로 자르시고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청소나 설거지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끼셔야 하는데 이때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끼시는 것이 손을 습하게 하지 않아 좋습니다. 아, 한마디로 손과 발을 호강시켜줘야 한다는 얘기군요. 맞는 말씀입니다. 가급적 샤워 시에도 미온수로 짧은 시간 안에 하시고 닦으실 때에는 문지르기보다는 가볍게 두드려서 닦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말린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을 사용하시고요. 피부에 과도한 마찰이나 압력을 주는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손바닥에 힘을 가하는 기구나 공구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루에 8에서 10컵 이상 물을 마시면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만약 갑자기 열감을 느낄 경우에는 손과 발을 시원한 물에 15분에서 20분간 담그거나 열감이 있는 부위에 시원한 팩찜질을 하시고요. 또 땀이 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는 벗은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을 만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평상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라 조심해야겠어요. 그럼 어떤 때 병원에 꼭 알려야 하나요? 살에 물집이나 궤양, 통증이 심하고 붉어지거나 벗겨지는 경우, 또 체온이 갑자기 38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알려야 하고요. 기능으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임의로 약을 복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내리는 처방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동안 나이 들었다고 피부 관리에 소홀했는데 이제 다 신경 좀 써볼까요? 네, 승상 부인. 이제 집안일은 며느리들에게 맡기시고 그동안 고생한 손발 호강 좀 시켜주세요. 께선 안 그래도 피부가 고우신데 더 좋아지시겠어요. 승상 부인, 저 왔어요. 청이가 왔구나. 어머, 뭐 하고 계세요? 손발 보습 중이지. 요 며칠 매일 보습 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장갑이랑 양말을 신고 잤더니 손발이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들보들해졌단다. 한번 볼래? 어머, 제 손보다 더 고우세요. 어느 보습크림 쓰세요? 저도 하나 사야겠는걸요? 며느리가 사다 준 건데 청이 것도 하나 있지. 갈 때 하나 챙겨가렴. 요즘 청이가 와서 내 말동무도 해주고 같이 병원도 다녀주고 해서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어머,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 꼭 드려야겠어요. 그래. 근데 요즘 피부 관리를 하다 보니 얼굴 주름이 신경 쓰이는데 주름에 좋은 크림 없을까? 어머, 아직 모르세요? 그 유명한 처방제를? 뭐 좋은 거 있니? 나도 좀 알려줘. 스마일! 웃음이요. 웃음보다 좋은 주름 제거제는 없죠. 그래, 맞아. 웃음이 가장 좋지. 그러고 보니 나에겐 청이가 주름 제거제네. 이렇게 매일 와서 웃음을 주니 말이다.